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박사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술레이마니 장군을 저격을 했고, 이란은 이에 대응해서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자기 나라의 군부 사령관을 저격한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이에 따라서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이 사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이 군사적으로 서로 싸우게 됐다는 것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는 중국에 있어서는 크나큰 국가 전략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이란, 러시아와의 합동 군사훈련에 소극적으로 변했던 중국은 미국, 이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부심할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이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핏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인과관계를 맺어서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을 했죠. 그리고 구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소련의 위성국이라고 불리었던 새로 독립하는 국가들에 있어서 소련과 독립국 사이에 자산,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의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에 결정됐던 정책 중 하나가 어떤 국가 자산 시설 조직이든 해당 국가 영내에 있으면 그 국가에 귀속된다라는 원칙을 세웠었죠. 이 원칙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설립되었던 구소련의 국가기관들도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에 귀속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흑해를 대면하고 있어서 당시 러시아가 지중해로 나갈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소련에게 있어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소련의 군사 조직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구매했던 랴오닝호도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건조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되었던 여러 군사기술 중에 현재까지도 큰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전투기의 제트 엔진입니다. 구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화물기 안토노프 225 무리아라는 비행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무리아는 우크라이나 말로 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과거 소련이 이 수송기를 개발했던 목적은 미국과의 우주 전쟁에 대한 경쟁 체계로서 소련이 개발해오던 우주 왕복선, 그 우주 왕복선을 싣고 날아가줄 수송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무리아를 개발했다고 하죠. 커다란 제트 엔진 6개를 달고 이 수송기는 최대 수송 능력이 250톤으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대형 수송기이죠. 일화에 의하면 이 항공기를 설계했던 엔지니어가 실제로 제작하는 공장에 가서 그 비행기의 규모를 보고 이 비행기는 날 수 있을 리가 없어 라고 탄식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소련이 몰락이 되면서 우주 왕복선 계획은 취소될 수밖에 없었고, 남겨진 이 안토노프 항공기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여기저기에 팔러 다녔지만 어디에서도 사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제작한 회사 안토노프사는 사실 구소련권에서 유명한 항공기 제작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무리아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항공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주 고객은 당연히 러시아 각지에 있는 고객들이었죠. 그래서 구소련 해제 후 초기에는 이 안토노프에서 만들어진 항공기를 러시아에 있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문제가 생기죠.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러시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방을 우크라이나가 아닌 러시아 연방의 합병이 돼야 한다고 시위를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를 지지하는 러시아와 독립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사적 충돌을 맞이하게 되고, 러시아는 군대를 파견해서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 밀집 지역을 합병을 하죠. 그것은 단지 합병을 원하는 러시아인들이 많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흑해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서방 세계는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게 되죠. EU와 미국이 모두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원수 관계가 되죠. 그런데 안토노프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이가 악화되면서 러시아에 있는 고객들이 자신들의 항공기를 구매해 주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서방 세계에 있는 항공사들은 이렇게 안토노프사의 항공기를 사줄 리가 없었죠. 이때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협력의 손을 내밉니다. 중국은 안토노프가 만든 이 대형 수송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 대형 수송기를 사겠다고 접근을 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중국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중국은 강력한 제트 엔진 기술이 필요했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세계 첨단의 강력한 제트 엔진 제조 기술,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비행기를 사준다면 땡큐, 그러나 비행기 제조 기술, 엔진 제조 기술을 원한다면 그건 노 땡큐,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죠. 우크라이나 정부가 간단하게 제트 엔진 기술을 넘겨줄 것이라고는 중국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항공기 제작사는 안토노프사이지만 제트 엔진 제작사는 모토지크라는 별도의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안토노프 수송기를 구매한다는 전략을 취하면서 그 구매를 위한 조건으로 그 생산 공장을 중국에 만들어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엔진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일부 부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등등 이런 조건을 하나씩 둘씩 내밀기 시작해서 안토노프의 핵심 엔진 D18T를 개발한 모토지크사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안토노프에 채택돼 있던 이 D18T라는 엔진부터 협력을 일부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자국의 핵심 기술은 지키려고 했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이 제트 엔진 기술에 목을 매달 수밖에 없었는데, 여태까지 중국은 주요 핵심 전투기의 기술을 러시아에서 복제해 왔는데 그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군사 동맹국인 러시아로부터 새로운 신형 전투기가 나올 때마다 구매를 해왔지만 최소한의 물량만 구매를 한 다음에 자신들이 구매한 전투기를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기술을 복제해내는 데 주로 사용을 하고, 실제 러시아에서 구매하는 수량은 최소한의 양만 구매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소위 짝퉁 전투기를 만든 다음에 엔진도 짝퉁 엔진을 만들어서 다른 것이죠. 한두 번이 아니라 이렇게 계속되고 결국은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한 러시아는 더 이상 중국에게 첨단 기술을 제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러시아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자국의 첨단 군사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을 출원하지 않습니다.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조직들이 다 미국의 영향권 하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어떤 특허를 내기 위해서 기술 정보를 제공을 하면 그게 곧바로 미국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사 기술, 국가 기술은 특허를 출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하지 않으니 중국이 복제를 해낸다 해도 이것을 못하게 할 수단이 또 없어진 것이죠. 결국 러시아는 중국에게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팔지 않게 됩니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젠 10, 젠 15, 젠 20, 젠 31 이렇게 본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 전투기를 개발했지만 가장 큰 문제,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고성능 제트 엔진, 이것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 이 제트 엔진 기술을 중국심, 중국의 심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바로 이 첨단 제트 엔진 기술이 있고, 이 첨단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팔지를 못하고 있어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두고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경고를 했죠. 중국과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기술은 훌륭하나 아무도 사주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었죠. 그래서 중국과의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안토노프 항공기의 생산 조립 공장을 중국에 이전해 줄 것, 그리고 특히 모토지크사의 엔진 공장을 중국에 설립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결국 6개 생산 라인이 중국 안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모토지크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하죠. 결국 점점 지분을 높여 나가다가 지크 모터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만한 지분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여러 종류의 제트 엔진에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전투기에 채택해오던 구식 RD-93 엔진, 추력이 5.1톤 정도에 불과한
이 엔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추력 요구를 우크라이나의 기술을 들여오면서 새로운 엔진 AI9500F라는 엔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엔진은 추력이 9.5톤이고 사용시간도 2000시간 이상이 되어서 충분히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의 엔진인 것이죠. 이제 중국은 9.5톤 추력의 고성능 제트 엔진을 확보하게 돼서 지금 개발해 놓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 젠 31을 비롯해서 그들의 신형 전투기에 하나씩 탑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 규모의 새로운 공군 능력을 가지게 되겠죠. 이 사태는 결코 우리나라에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결과는 모두가 예견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이 고성능 제트 엔진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도 전 세계가 알았고 그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고 제공할 만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는 것도 전 세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 그 제트 엔진 만드는 제조회사인 모터지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중국의 유혹에 흔들릴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두들 우크라이나에서 비행기 엔진 회사 하나가 경영 상태가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고성능 엔진 기술을 손에 넣게 됐고 이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전투기들에 하나씩 둘씩 탑재가 되게 됐습니다. 모두들 말로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눈과 귀는 너무나 국내에만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넓게 그리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더 깊게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